새로운 도정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 오야원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기본적으로 적합대하는 시군구 기초와 시읍면 기초로 압축이 된다.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선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아마 최근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혹은 도입과 관련된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것이 쟁점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옆에는 항상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조인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행정체제라고 하면은 글쎄 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막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중앙정부가 있고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요. 그 아래 외교부, 국방부 같은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또 제주도청이 있고요. 그 아래 단계 시청, 가장 아래 단계에 읍면동 주민센터가 있죠. 이렇게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라 혹은 또 지방정부의 체계라고 보면 되는 예. 건데, 근데 이 체계가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고 그 밑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예. 시장을 또 직접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독립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거로 시장을 뽑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만큼 국민이 뽑지 않은 시장이니까 권한이 없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로요. 법인격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용어거든요. 물론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다른 지방 시청들과 비슷한 업무들을 하긴 해요. 네. 지금 건축 허가도 내주고요. 주차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권한들이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네. 시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예. 겉보기에는 시장이 공무원 임명장도 주고 제주시청 예산도 따로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주도청의 인사와 예산 부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행정시 체제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6년에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되면서 제주도에 도입된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제주도가 당시에 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체계를 택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제주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자치도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는 우리나라가 당시에 외환위기에서 막 벗어나던 시점에 예. 제주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도 벌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실험도 제주에서 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보자는 그런 시도였는데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 골프장이 많이 늘었잖아요. 아, 그렇죠. 1990년대에 골프장이 8개였습니다. 제주에. 지금은 32개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허가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시청, 도청, 문화관광부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시장 군수가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과 제주시장의 권한까지 도지사에게 줘서 이런 절차, 시간을 줄이자. 그래야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라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의 혁신 도시도 만들었고 지방 분권 정책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연방제에 준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줄 테니까 행정체제도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예. 그래서 잘 되면 다른 지방에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예. 자, 그럼 말씀대로라면 결국 제주도민들이 선택을 한 행정체제였던 겁니다. 예, 주민투표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정체제를 바꾼 후에 다시 또 개편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나왔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그 결론을 보면은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가 우리에게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정답이었냐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관광객은 많이 늘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300만 명대였는데 연간 지금 1,500만 명까지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개발이 너무 빨리 돼서 많이 돼서 환경이 파괴되고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난개발 논란이 일었고요. 특별자치도 역시 도지사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서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도민들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예. 제2공항 문제라든지 해군기지 같은 큰 갈등 현안들도 있었고요. 시장이나 군수가 없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장례식장 문제까지 도지사를 직접 민원인들이 만나겠다고 줄을 서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효율성에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권력의 집중 현상이 예. 생겼고 그런 것들이 여러 부작용들을 일으켜왔다는 자성 때문에 이런 논의가 좀 다시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오영훈 지사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을 했고요. 예. 지금 또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어떤 내용들을 공약을 했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오영훈 지사 이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공약은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애시당초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반대 여론이 높았던 서귀포시, 읍면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영훈 지사 가장 큰 차이는 현역 국회의원이었죠. 예.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언급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믿을 수 있고 제왕적 도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바로 도민 여러분들께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 오영훈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년 내에 주민투표를 준비해서 2026년 지방자치 때부터는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저희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또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건데 도지사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개편이 추진됐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예,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직후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올해 초부터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공론화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1단계로 행정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800명과 공무원 3,2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61.4%가 찬성했고 공무원도 59.8%가 찬성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74.3%가 동의했고 공무원은 69.2%가 동의했습니다. 현재 행정시의 자율적인 운영이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53.9%가 동의했고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습니다. 도지사인데 권한이 집중이 돼 있고 따라서 행정시의 자율적 운영이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높은 어떤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또 현행 행정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6월 말까지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안을,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만든 뒤 10월부터 도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확정합니다. 실현 가능성, 아니면 법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수용성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해서 하다 보면 아까 대안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이제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행정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서 논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도출을 해서 계속 연구 용역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유력한 건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 쪽으로 잡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최근에 적합대안 1순위와 2순위가 발표됐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주민투표에 붙여질 최종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연구 용역진이 검토한 대안은 모두 6가지입니다.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와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전문가 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 대안은 2가지로 압축됐습니다. 1순위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에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2가지 대안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경청련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은 그 참조사항으로 하되 분석 교수와 전문가 선호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합대안은 시군구 기초와 시읍면 기초로 압축이 된다. 예, 이렇게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유력한 1, 2순위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셨듯이 결국에는 오영훈 지사가 공약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론화가 맞느냐, 도지사가 정해놓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제주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입니다. 제주도의 연구 용역 결과에는 현행 행정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 약화, 민주성 약화 이런 것들이 이 보고서 페이지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현재 제주의 문제가 도민들이 말하는 문제가 행정체제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없습니다. 이 자료 갖고 가면은 현찰이 잘 되고 있네. 근데 왜 바꾸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죠. 국고보조금 우리가 전국 대비 낮은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신뢰성과 실행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자치제의 효과와 어렵게 얻어낸 권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용역진에서는 적합 모형을 2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신 대로라면 도의회에서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 국회에서도 사실 이 논의가 끝을 보려면은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얘기 아니었었습니까? 예. 근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법안인데요. 지난 5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률 체계에 맞는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주민투표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지만 주민투표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그 주민투표법의 절차에 따른 게 바람직하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을 부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고도의 자치성을 가지고 그 자치 행정을 펴라는 취지에서 이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만드는 규정은 결국 지금 과거의 규정을 사실 역행하는 거거든요, 구조를. 제주도가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과밀화되는 우려도 있고 이러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을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특색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과연 전체적인 법 체계에 맞는지는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에 오랜 시간 끌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결론이 나나 싶었었는데 지금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조인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슈, 이번엔 대담으로 논의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뭐 관련돼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논의들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뜨거운 화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17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7년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별자치 17년에 공과 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고한 신념이 경제적인 부분은 네. 이 특별자치도 체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재정 측면에서 봐본다면 특별자치 출범하기 전에 2005년에 국가가 제주도에서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 3,700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게 전국 지방세 0.28%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말에 2조 7천이 됩니다. 0.8%가 됩니다.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국가에서 우리가 받는 보통기업세가 2조 3천인데 2조 8천을 우리가 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기업세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국세 우리가 써서 자립하겠다. 당시 2006년 출범할 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주민이 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이 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도를 활용해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1조 9,700원입니다. 예. 이 중에서 2,300이 다른 도민이 낸 겁니다. 그러면 2005년에는 얼만큼 냈느냐? 우리 도민이 4,400억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4.5배가 증가한 겁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GRDP도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가 출범한 이후 한 4년 동안에는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서 2017년, 18년까지는 전국 1등입니다. 증가율이. 예. 그다음에 관광객 아시죠? 2006년 우리 출범할 때
관광객이 540만 왔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40만입니다. 그런데 2016년 가장 많이 왔을 때 약 1,600만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 명.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제주특별자치가 출범할 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지만 예. 항공 접근성이 매우 제약됐었죠. 예. 우리 제주에서 갈 수 있는 외국이 3개국, 8개 나라. 예. 그런데 2013년부터 13개, 13개국, 57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제자가 두바이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갔냐 했더니 직항을 타고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갔다는 겁니다. 제주는 섬이 아닙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한 지역도 아닙니다. 예. 이제는 세계의 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과도 많죠. 대표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쓰레기, 온갖 교통난. 예.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초로 돌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특별자치 체제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미리 문제를 예견하고 예. 이렇게 많은 재정이 증가했는데 이 재정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지 이게 제도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것 같은데 경제력이 그동안 한 1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이 상승을 해온 것은 분명히 특별자치도라는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였다. 물론 제도적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성장 때문에 이제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과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워낙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모멘텀으로 이루어온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행정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높아졌는데 정치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행정시장이 되든 우리가 직선으로 뽑았던 기초가 자치단체 있을 때 시장이든 군수든 이장님이 전화를 하면 우리 지역 문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이장님을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으로부터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수요 대응성이라는 게 매우 떨어진 것이죠. 능동적이지 않던 능동적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표가 누구에게 나오느냐? 도지사에게 나온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이제 융합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가까이 이제 교수님께서 열변을 토하셨기 때문에 자 그동안의 그 성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교수님 말씀처럼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제주도가 외형적으로 커진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도 상당히 차별적인 제도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제주의 특색을 할 수 있는 것은 많긴 많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여전히 이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과연 주민의 권한이었냐? 전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도지사의 권한만 늘리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17년 동안 대부분의 도민들도 특별자치도가 좋은 것 같긴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독점적인 권력을 도지사에게 준 거 아니냐라고 되면서 지역사회의 뿔뿔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됐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도 뭐 저는 시장을 상식적으로는 주민이 선출해가지고 주민의 뜻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지사가 임명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시장님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도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좀 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권한의 집중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그 부분도 조금 뭐 드릴 말씀이 좀 있죠. 추가로 제가 경제 관련해서 그 외형적 성장이 커진 건 당연한데 잘 보시면 여전히 지표로 보면 제주도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 전국 평균 가장 낮습니다. 농가수 되게 많고 이런 주민의 직접적인 삶이 특별자치도 17년 동안 과연 좋아졌는가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커진 건 맞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지적을 하신 부분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뉘앙스는 조금씩 그 방향성은 다르다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현 행정 체제가 좀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는 거죠? 방향은 달라도. 예, 동의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생각하시는 그 방향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예, 저는 명확하게 현재 특별자치 행정 체제라는 것이 탁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 특별자치 체제를 유지하는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직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제가 이 특별법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 법의 한 조문, 두 조문만 바꾸면 행정시장은 직선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거두는 11개 세목, 교육청 지방교육세를 빼고 10개 세목의 세수를 행정시에 넘기는 일부분 조례로 결정할 수 있고 예산 제출권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고 조례 의견 제출권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라는 체제 내에서 우리 스스로 제도를 형성하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거 동시에 구역이라는 것도 지금보다는 더 몇 개를 더 창설을 하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권력을 받는 시장 도민들이 자기 선호에 맞는 다양한 구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그 안을 저는 선호합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 짚고 해보죠. 직선제를 좀 행정시장 직선제를 좀 선호한다는 말씀하셨고 사실 한 10여 년간 행정시장 직선제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됐었죠. 자, 그러면은 강호진 대표께서는 선호하는 그 체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저는 명료하게 법인격이 있는 자치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할 수는 있었는데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뽑아놓고도 그 시장이 가진 권한 자체가 없어버리면 사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우금지사 시절이나 원지사 시절에도 행정에서 논의하셔가지고 그 시장 선거를 미뤘긴 했지만 국회 상황도 안 좋았고 정부도 반대하는 바람에 저는 이 안도 하나의 아닐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래 돼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권을 부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행정시장 직선제. 다만 시의회는 없는 거죠? 시의회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 시의회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인사권, 재정권, 조례 재정권 자체가 사실 갖추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법인격이 없는 시장 직선제는 사실은 안고 없는 지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군 체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기초 부활 과거 17년 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그러니까 꼭 뭐 4개를 가자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초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왜 배경을 어떤 배경을 갖고서 지금 그 어떤 체제들을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 과정에서 근데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고 일단 1차 도출된 안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 6개의 모형을 놓고 연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이렇게 6가지 안을 놓고 용역진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출된 것은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즉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는 형태의 그런 안을 내놨었고 또 하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그 안을 내놨거든요. 읍면동자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 순위에 아예 들어가질 않네요. 용역지 보기에. 왜 맞습니다. 용역지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시장 직선하는 것보다 쉬운 것처럼 하고 있어요, 생각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를 하고 행정시장은 이 법 특별법입니다. 주민투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쉽다는 것은 절차상 말씀하시는 절차는 훨씬 거죠? 쉽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부실한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박사님이 속해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11월 23일 우리 기사에 나온 겁니다. 도에서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용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도에서 발주한 영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낮다. 행정시장은 자치권 행사가 일부 상당 수준 가능한데 기초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에 한계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은 행정시장 임명제, 이걸 바꾸면 가장 높다. 기관 통합형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계속 행정시장이 조사를 하면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도민들께서 생소한 시읍면,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시의회 구성하고 읍장 뽑고 의부회 구성하고 면장 뽑고 면의회 구성하는 1952년 체제. 이 체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안이 나옵니까? 뜬금없는 안이 툭 냈어요. 그 안에 대해서 이제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는 얘기는 제가 또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이야기 듣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안을 낸 분들은 다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이 안은 용역진에서 만들어서 용역진 전문가들 아닌가요? 용역진 전문가죠. 이 전문가인데 그러면 제가 똑같이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시자고요. 오늘 강호진 센터장님은 그 분야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만들겠다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제주를 잘하는지 그 물건을 잘 만드는지 그거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라고 하지만 편차가 굉장히 크죠.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이 용역 자체를 제가 조목조목 지난 7월 13일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논리가 빈약하고 굉장히 뜬금없는 점수들을 여기다가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잠깐, 빨리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행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안부가 한 번이라도 제주의 기초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거 있느냐? 도도 답변을 못하고 그 사람 답변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답변하는 건 이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했는데 기초를 가지고 했다. 그건 의원입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행안부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우리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주민투표, 기초 부활하려면 주민투표를 하는데 우리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행안부 의견이 나옵니다. 단층제 등 여러 가지 지금 특례를 줬기 때문에 이것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겠다는 겁니까? 우려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려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책이 부합한다고 10점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뭐 그 안을 6개 안 중에서 지금 2가지 아까 시군구, 시읍면 지금 먼저 이렇게 도출해냈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가의 객관적인 지표 점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저 잘 알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됐던 이제 읍면동 자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근린자치 관점에서 43개 읍면동 중심으로 자치해보자는 취지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꼭 100% 정답 아닐지언정 논의해 볼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지금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의 몇 가지만 고치면 가능하다. 우리 특별법 잠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한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당연히 지난번 행개위 때도 동의가 돼가지고 그 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서 국회까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행안부나 정부나 국회도 행정상 직선제로는 사실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바꾸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가 현재까지 정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꼬여 있는 거고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치권을 부활하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지금 상황은 행안부나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의견이 아니라 국회에서 분명하게 여야 합의로 최소한 행안위까지는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발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제도적 계산은 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법사위에서 약간 멈춰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잠깐만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기초를 부활하는 안은 이렇게 고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나 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 부분 다 알고 잠깐만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야기가 행정안전부는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부활이라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보다 갈 길이 훨씬 힘들고 먼데 예. 이것을 마치 이 용역 보고서에서 그 실행 가능성에 굉장히 행정시장 직선보다 쉬운 걸로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진하고 잘못 그러니까 아니 용역진에 대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진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1위안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진이 그렇게 지금 뭐 그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용역진이 현 도지사의 공약이든 여기에 맞춘 것이죠. 왜 뜬금없이 가장 어려운 1, 2안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풀뿌리 민주주의 이야기했는데 자치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이제는 먹고 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육지에 있는 우리 제주도를 제외한 세종시를 제외한 231개입니다. 241개, 243개 중에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226개 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우리보다 훨씬 자치 참여가 높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 이걸 보정의 리더십.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이지 갑자기 이걸 만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자치가 뭐 주민들의 참여가 넘치고 환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해지는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래도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니, 절차적으로는 현실상에서는 지금 10년 넘게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거죠. 행정안전부는 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독특한 단층제의 모형에 대해서 더 실행해보고 효과를 검증해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초가 나온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를 두고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자극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두 개 안 다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겼고 강원도는 이미 출범하신 거고 또 내년 1월에는 전북이 출범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 북도하고 충청 북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체제를 가려고 하는 과정인 만큼 저는 굳이 제주도가 지레 겁을 먹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도 자치권법으로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올려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근본적으로 원인이 그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더 옮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뭐 경제적인 부분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 주민의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혹은 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면 그 부분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도민의 관점에서는 저도 뭐 한 표의 가치가 1억이 넘는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지역은 1인 7표를 쓰고 있는데 우리 1인 4표밖에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뽑은 시장 군수들이 앉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뭘 해봐도 도지사 말고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시장 군수나 의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겠지만 그건 4년마다 우리가 또 평가를 해가지고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 저는 또 다른 민주주의 훼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직선제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선제만으로는 안 되니 조직권, 재정권, 조례 제출권을 즉 인사권까지 해서 그 시장에게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제는 도의회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이 정도면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 길로 가보려고 사실은 우금민 지사, 원지사 때 실현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제도적으로 지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걸 더 밀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다르죠. 행정시장이 그때 당시는 행안부가 전혀 행정시장에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행안부 입장에서 지금 어디까지 몰렸냐면 기초를 부활하는 데까지 몰린 겁니다. 그렇죠? 기초 부활이 훨씬 어려워요. 저는 행안부 입장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시장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이게 국가적 과업으로 한 17년 동안 실행해본 이 제도에 대해서 행안부가 쉽게 포기 못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강원도, 전북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중의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본청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본청 플러스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원특별법 84개죠. 제가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분석도 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본청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빠진 완전히 깡통 법률입니다. 이런 강원특별자치도 84개조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행 법률로는 100년을 해도 제주도 반도 못 따라옵니다. 제주도의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도 보시면 계속 법 개정을 내고 있는데 그 법 개정의 방향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제주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제주특별법은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시행령을 문광부가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강원자치도지사에게만 넘기고 시군은 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죠. 우리가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 없다는 말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 기초 부활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일정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넘기고 다른 권한은 시군, 시장 군수에게 넘깁니다. 또 조례로 정할 것을 도조례로 정하거나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권한을 나눠야 됩니다. 행안부를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진 조건이 됐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진 않고 행안부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고 물론 기초 부활도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우리 이 토론에서 행안부 담당자를 한번 불러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다만 가져보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영훈 도지사의 제1공약이 이것인데 정확한 제목은 제주형 자치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그 관점 속에서 사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사실 담을 여지는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투표 무형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가보자라는 게 현재 오영훈 도정의 생각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 쪽에 두 가지 얘기만 집중적으로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용역직에서 제시한 그 네 가지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사실 좀 낯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라는 것도 있었고 이건 뭐 예전에 그 러닝메이트 우리 현행법입니다. 현행법. 권고조항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읍면동장 직선제까지 있었는데 그 나머지 네 개 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부정적이십니까? 나머지 4개 안 그러니까 우리 과거로 돌아가는 시군 부활, 그 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 나머지는 좀 저는 부정적인 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느냐면 첫 번째 시장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권력을 위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기초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역을 하는데 26명의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순위가 행정시장 직선제고 2순위가 기초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권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나에게 권력을 받지 않는 거, 그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의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좀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건 다 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초를 부활하면 상수도 문제 모두 기초 업무입니다. 대중교통 모두 기초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비용도 더 증가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인구가 적은 남제주구는 과거의 남제주구는 제주시보다 상수도 평균 요금을 2배 이상 내야 됩니다. 이거를 국민들, 시민들께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용역 보고서에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혹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가정적인 얘기인 거고요. 예. 현재 상황은 큰 틀에서 특별자치구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큰 맥락인데 예. 다만 아쉬운 거는 교수님 말씀처럼 제시했던 6가지 모형에 대해서 예. 각각의 사안마다 좀 도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합리적인 논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지금 특별자치도 체제 자체가 좀 무너진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군 폐지 앞장섰던 공무원분들은 당장 반대하고 있는 입장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더 나가서도 제가 정부 관점이라고 하면 올해 정부 입장에서는 시군 폐지를 전제로 4천여 건의 권한을 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건 이미 국가적으로나 지방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 다 온갖 법률을 통해 가지고 지방분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주도만 지금 체제를 너무 고수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제도가 발전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그냥 특별함이 아니라 계속 떨어져서 평균을 할 게 아닌가. 이미 강원, 전북, 경기 북도, 충청까지 가는 상황이면 전 지금 우리 체제를 좀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안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한 분씩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현재 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2가지 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입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도민 공론화 300명을 모아놓고 전문가 토론한다면은 제가 전문가 발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2개의 안을 가지고 지금 경청회를 한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이렇게 상황이다. 엉터리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영역입니다. 가지고 도민들이 원하는 이런 행정시장 직선제를 아웃시켰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 도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사실상 우리 도내 언론 등이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여론조사, 종합 우리 여러 언론사들이 합해서 해보고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을 가지고 우리 공론화도 해보고 경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처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생뚱맞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들고 나와서 이게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어쨌든 용역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도민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말씀대로 특정한 세력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아주 정보도 많이 오픈하면서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정말 현실적인 정답지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논의가 모아지면서 혼란이 없이 그리고 함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실 2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더 나은 제주를 기대했을 도민들, 다시 불붙은 논의가 또다시 도민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제주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이슈에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